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CCTV가 예전에는 아주 고가의 장비였지만 최근에는 CCTV 기계도 다양해지고 설치가 비교적 쉬워지면서 여기저기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것이 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직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람이 이렇게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경우에는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했습니다. CCTV 설치 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설치 장소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보통은 음식점, 커피숍,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 주차장 이런 곳 등이라고 볼 수 있죠.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 즉 일반적인 사무실처럼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라고 보고요. 이러한 목적 외에도 설치 가능하지만 정보를 소유한 정보 주체, 즉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회사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 즉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설치 금지이지만 시설 안전, 범죄 예방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촬영이 대상이 되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그 직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설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은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것인지를 봐야 하겠죠. 즉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6호에 따라 회사의 보안 목적, 화재 예방, 천재지변에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고 직원의 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권리를 예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례도 이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6호에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회사가 주장하는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의 규모,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그 회사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례에서 살펴본 것은요, 그 CCTV에 촬영되는 노동자가 많았다, 아주 다수이고 직감적적인 업무 공간과 출퇴근하는 장면을 계속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라고 봤고요.
또한 회사가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만큼 회사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에 우선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작년에 많이 알려졌던 CCTV 검은 비닐봉지 사건인데요. 회사가 CCTV 수십 대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를 하면서 노동조합이 CCTV에 검은 봉지를 씌워버렸는데 이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CCTV 설치 도입 과정에서 CCTV가 아닌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보유 기간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서 수집해야 하고 설치 목적에 맞도록 CCTV 촬영 범위 등을 조정하거나 CCTV 작동이 필요 없는 시간대에는 촬영을 정지하는 등 이렇게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수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CCTV 성능이 하도 좋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도 너무 잘 보이게 촬영이 되고 그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전부 24시간 촬영하고 수개월 동안 저장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록 회사가 정당한 이익, 즉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참고할 수가 있고요. 이때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영업비밀 및 도난 방지라는 목적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장하는 목적만으로 CCTV 설치가 정당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 심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개인 동의 없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에 따라서 CCTV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서 의미로 촬영 방향을 이렇게 조작해서 다른 것을 촬영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즉 회사가 CCTV를 설치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 그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CCTV 설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을 다 지켜서 동의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하는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때 동의하신 이용 목적을 넘어서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CCTV 설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 주체에게 고지한 수집 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관리단 소장이 CCTV를 통해 소속된 미화원의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시설물 안전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의 근무를 감시하는 것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버스 내에서 그 운전기사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그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가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령 해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와 같은 취지로 운수회사가 CCTV 영상 기록을 근거로 그 노동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CCTV 촬영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예시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CCTV 외에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먹고 난 후에 간식은 맛있었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로 직원들을 관찰을 하고 경고하는 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TV뿐만 아니라 GPS나 마우스 움직임을 감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의 감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회사가 공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문답서를 발송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한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서 조합원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해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또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징계 자료로 활용이 된다면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측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민감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CCTV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가 노동 감시에 활용이 되고 있고 노동 통제와 징계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인권 침해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는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노동 감시가 정당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노동자는 개개인의 삶이 있고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의 주인이자 권리를 가진 주체이기도 합니다. 노동 감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술이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